네, 이번 본문은 을 수 있다, 목표문법 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교환입니다. 서울대 한국어 1B에서 구성한 교환이네요. 자, 도입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을 거예요 했어요 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을 거예요를 복습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다민 씨는 수업 끝나고 집에 갈 거예요. 모두 잘했어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피아노를 칠 거예요 해서 을 거예요를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도입부와 전개의 연결이 매끄럽게 잘 됐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좋고요. 이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피아노 칠 거예요. 선생님은 피아노를 배웠어요. 선생님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을 수 있어요, 을 수 없어요? 배울 거예요. 자, 문법을 노출해서 오늘 배울 문법인 을 수 있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거 괜찮습니다. 근데 뭐 조금 여기에서 한 가지 상황을 줬는데 예문이나 상황 설정을 하나 더 해서 좀 설명을 하나 더 그 예문 을 수 있어요가 나올 만한 상황을 하나 더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연결 아주 자연스럽고요. 괜찮습니다. 문법 노출도 적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을 수 있어요에 이제 의미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능력, 가능 이런 간단한 단어만 해서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문법 써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요 정도는 보여줘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라면 요 능력 가능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사전을 찾아볼 거예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정도 능력 가능 요 단어에 해당하는 뭐 영어나 뭐 학습자가 중국어라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것들은 단어는 뭐 모국어로 하나 정도 보여주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안 보여주면 더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의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발화 수준? 네, 쉽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춤을 추면 선생님은 춤을 출 수 있어요. 샤샤씨,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요? 아니요, 탈 수 없어요 했어요. 자, 이게 의미 설명 단계인데요. 선생님은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동작을 취하면서 요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은 요리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이 동작과 의미 설명하려고 했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을 수 있어요의 의미를 학생들이 잘못 이해한다면 이 상황에서 을 수 있어요의 의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쳐요. 잘의 의미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do, 뭐 well 이런 의미로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일 경우에 여기에서 잘의 의미로 바꾸면 문장 돼요. 맞죠? 춤을 추는 모습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춤을 출 수 있어요 라고 선생님은 그런 의도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쳐요 라고 해도 의미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자면 을 수 있어요의 의미가 이 능력의 의미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들, 그 상황 설정들을 조금 더 추가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을 통해서 을 수 있어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하는지 이 자를 써서 하는 거와 수 있어요. 그냥 능력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밀한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여기에서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부분에는 을 수 있어요가 이제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능력이고 두 번째는 가능이죠. 여기는 이제 가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이 문장들 보면 책을 줄 수 있어요? 뭐 지금 책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책을 줄 수 있어요? 네,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줄 수 없어요. 오케이, 이거는 가능이라고 보면 딱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나머지 두 개는 사실 가능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어떤 친구는 뭐 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너는 찍을 능력이 있는지 이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을 그 의미하는 앞에 있는 단어들과 좀 다르게 조금 전에는 뭐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어요, 춤을 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확실한 능력이에요. 근데 책을 줄 수 있어요는 확실한 가능이에요. 근데 찍힌 사진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능의 의미를 정말 이렇게 미묘한 의미 차이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이 좋아요. 가령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건 가능이죠. 능력은 아니잖아요. 만나다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뭐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이건 능력은 아니죠. 가능이죠. 그래서 요런 사소한 거지만 요런 의미를 명확하게 미묘한 그런 의미 차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문과 상황 설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재에서는 능력과 가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두 가지 지금 능력 가능을 한꺼번에 제시했을 때 헷갈리고 소화를 못할 학습자라면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뒤에 나중에 첫 번째 의미 완벽하게 익히고 이제 조합까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가르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내 학습자가 괜찮아요, 똑똑하고 이 정도는 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한꺼번에 가르쳐도 되지만 그래서 어떤 문법에 추가 의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사진 찍을 수 있어요는 능력 가능 이거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아예 다른 거 뭐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나오네요. 그래서 조합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받침 유무에 따라서 변형되는 거 그리고 색깔 펜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을 설명하면 좋고요. 그 다음 밑에 이렇게 같은 패턴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 패턴 보여주고 밑에 그냥 생략 이렇게 하면 돼요. 교환에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합에 불규칙이 나오죠. 우리 초급 단계에서는 불규칙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에 이렇게 틀린 예들까지 보여주는 거 아주 적절했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교환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뭐 깊이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불규칙을 얘기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어떤 반응이나 수준에 따라서 요 부분 조금 더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초급 단계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좀 불규칙이 약한 그 클래스 같으면 요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문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불규칙 조합을 이제 불규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가르치고 이렇게 바로 연습 문제,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모든 거 의미 설명, 조합 끝나고 연습 문제 한꺼번에 주는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계별로 조합 가르치고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 또 실제로 써보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보면 참다 이런 단어들은 지금 1급의 단어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굽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단어들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다가 있는데 입다는 불규칙은 아니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규칙인 이 입다를 제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만 이 입다가 좀 기초 어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된다면 만약에 넣는다면 이게 불규칙 적용받지 않는 규칙이라는 거 미리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잘한 것은 우리 을 수 있다가 없다 요것들을 얘기할 때 이전에 배운 못과 연계해서 비교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전 배운 내용과 연계하는 거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연습 문제가 또 나가죠. 그래서 단계별로 또 하나 이제 의미 설명 끝나면 의미 쓰고 또 쓰는 그 연습 문제 제시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굳이 또 지적을 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요리하다 주어진 단어에 을 수 있다 붙이는 거예요.
맞죠? 이런 단순한 패턴들이 이어지는 연습 문제로 혹시 이후에 다른 연습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그친다면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이런 문제도 필요하긴 합니다. 단순하게 쓰는 거 아까 조합을 했다면 이제 문장으로 써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능과 능력의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연습하는 그런 연습 문제가 필요하죠. 뭐 가령 Q&A 해서 질문으로 어떤 걸 주고, 오늘 나랑 같이 영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비워놓고 질문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능력과 가능의 의미를 알아서 이제 그것을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이런 고차원의 그런 연습 문제도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보니까 뒤에 어떤 다른 쓰기 연습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대화에 빈칸해주는 그런 연습 문제를 넣어서 단순한 패턴 드릴 연습 문제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의미를 활용하는 연습 문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유명 연예인과 가수들, 한류 가수들, 학생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흥미 유발하는 차원에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많이 틀리는데 네 하고 어떤 사람은 점을 안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을 찍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마침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쉼표 하기도 하는데 쉼표가 맞아요. 근데 항상 쉼표냐? 그건 아닙니다. 자, 대답할 때 네 하고 뒤에 말이 없어요. 그러면 마침표예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아요 이런 거 할 때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을 때는 쉼표로 꼭 하세요.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이런 거 안 되죠. 재미있게 라고 풀어서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교사의 발화를 가정한 거니까 이대로 학생들한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발화 같은 것도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좀 최대한 기본형으로 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네, 그 활동 과제죠.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런 과제, 을 수 있다 없다에서 요런 과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할 수 있는 일 가장 많이 쓴 사람한테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선물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설명에서 조금 더 의미가 드러나는 예문이나 상황을 좀 더 주는 거, 그리고 의미 설명 단계, 그리고 연습 문제 단계에서 좀 더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